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고 순간 머리에 전해지는 쿵 하는 충격에 정신줄을 놨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아무리 되짚어봐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막사 아니었는데 이미 날이 밝아 있을 때였죠. 저쪽 출입구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부스스한 눈으로 옆을 바라보니 후반야 근무자들이 자고 있고 바로 옆엔 제 부사수가 누워있더군요. 그러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아! 비명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자 소추장실에 있던 소추장과 사은병이 제게로 달려오더군요. 박병장, 괜찮아? 박병장님, 괜찮으십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물어오자 전 잠시 어리둥절해 있다가 어제 마지막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소추장님, 어제 박병장, 이젠 괜찮아. 진정해. 소추장은 제 양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몰랐었는데 제 어깨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을 소추장의 손을 통해 알 수 있었죠. 소추장님, 저 어제 어떻게 된 건지 분명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머리에 충격, 목소리, 정말 부소추장이었는데 근데 머릿속에 몸통만 남아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죠. 박병장, 지금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예. 어제 협조참하고 너가 있던 초소 근무일지에 부소추장 사인 찍힌 거 확인했다. 너가 본 게 헛개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확실한 건 부소추장도 어제 나랑 TV 보고 있었거든. 근데 소추장은 제 어깨에 손을 댄 채 그대로 제 뒤쪽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상 구석엔 부소추장이 보이더군요. 자고 있는 건지 뭔지 부소추장은 누워 있었습니다. 부소추장하고 나하고 애들 몇 명이 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니까 네 부사수는 완전히 널브러져 있고 너도 정신이 없었어. 근데 말이야, 제가 널브러진 곳 그 근처로 부소추장이 다가오면서 그냥 말없이 쓰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숨은 붙어있지만 지금 제가 보는 저기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요.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에다가 보고하진 않았지. 하긴 보고해봐야 위에서 믿을 리가 만무했죠. 영창이나 안 가면 다행이란 생각이 들자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이 내쉬어지더군요. 일단 좀 더 자도록 하고 오늘 전반야 근무는 쉬도록 해. 취사병이랑 부소추장 전령이랑 보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소리가 좋아야 되지만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근무사나
하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머릿속으로 자꾸 떨쳐내려 해도 강하게 기억되는 부수초원과 전령의 몸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죠. 너무나 선명해서 지워지지도 않는. 직접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며칠을 악몽에 시달리는 체험을 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녁 해가 질 무렵쯤 돼서 전원 투입 시간이 다 되어가자 부소초양이 깨어나더군요. 지금 몇 시냐? 부소초양은 잠에서 깨고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의 전령을 보더니 묻더군요. 아, 지금 근무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소추장의 배려로 근무 신고에서 열애되어 부소초양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던 전 그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봤는지 부소초양이 지게 눈짓을 해보이더군요. 박병장, 무사한 거야? 예,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옆에 아직 누워있는 제 부사수를 내려다보자 부소초양은 한숨을 크게 쉬며 일어나 제게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건지 제 부사수는 개슴츠레 눈을 뜨다가 벌떡 일어나 충성! 하고 부소초양에게 경례를 하더군요. 그에 부소초양은 괜찮다고 앉으라고 손짓을 해보이곤 제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너도 내가 본 것이랑 똑같은 걸 봤겠지? 말끝을 올리며 곁눈질로 다가온 부소초양에게 저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아마 그것일 거라는 대답을 해보였습니다. 그때 근무 신고를 마쳤는지 웅성웅성 하는 소리와 함께 박스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그 무리 안에 소초양이 보이자 부소초양은 얼른 그에게 다가가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주목! 이야기가 끝나고 부소초양이 돌아서자 소초양은 우리를 향해 주목해 보이고는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대충 들어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소초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당부한다. 1중대 OP 병사랑 작업을 하다가 농담같이라도 얘기하지 말고.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위에서 알면 괴로운 건 우리라는 거 내가 힘들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이었습니다. 소초 단체 군장 얼차례는 물론이고 저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영창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TV도 아마 못 볼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일에 대해선 다신 입 밖에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일동 대답을 마친 후 바로 전원 투입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병장, 잠깐. 헬멧을 쓰고 총을 잡으려던 와중에 부소초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초장한테 얘기해서 이번 주 전반야는 이번 주 낮 근무저랑 바꿔놨다. 예. 너도 꺼림칙할 거야. 일단 나랑 3초에 투입하자. 할 얘기도 있고. 알겠습니다. 근무를 바꿨다는 말에 내심 그 상대 근무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마침 그 근무자들이 보였고 저는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김상배형,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아닙니다. 좀 추스려야지 말입니다. 그래도 되게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그래, 이번 주 좀 부탁할게. 네, 걱정 마십시오. 전 돌아서며 괜히 쓴 웃음이 지어지더군요. 왠지 병자 취급당한 기분이랄까. 여튼 저는 부사수와 함께 3초 투입을 위해 순찰로로 향하는 길로 나섰습니다. 이 고가초를 지나 다른 근무자들과 순찰패를 돌리며 3초를 향해 거의 다가가자 저와 부사수는 그 무리에서 이탈해 3초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저를 부르는 부소초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병장! 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보이곤 3초 쪽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박병장님, 뭔가 머뭇하면서 절 바라보는 부사수가 뭐랄까 두려움에 쩔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분명 그렇게 보였습니다. 박병장님, 허수아비 박병장님이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수아비? 그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 부사수 위를 뱅글뱅글 돌던 그 몸뚱이. 저는 3초소의 문을 잡다가 전기에 데인 듯 뒤로 확 물러섰습니다. 씨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선 부사수가 두려운 눈빛으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이놈은 어제 기절해서 그걸 못 봤을 텐데 왜 저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오한이 엄습해 오더군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왠지 문 열기가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두려움. 전에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니 선뜻 문을 열 수가 없더군요.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부소초 형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어제 본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부소초 형을 보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날도 제법 어둑해져 어제 그것이 오버랩되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게 되더군요. 정말 이렇게 쓰면서도 이 이야기를 공감하실 분이 얼마나 될런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공포가 그때 그 상황이었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귀신인지 실체인지 구분도 안 가고 이미 한번 당했던 그 대상과 똑같은 모습을 한 이 앞의 물체가 과연 또 무엇인가 라는 별의별 잡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뒷걸음치다가 날개친지 쪽 덕에 걸린 것인지 뒤가 막히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정말 아무런 저항 없이 확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박병장! 진정해! 부소초 형이 다가왔습니다. 아! 저리가! 저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반 돌아버린 미친놈이 바로 저였을 것입니다. 머릿속은 분명 조금 전 사람들 무리 속에 있는 부소초 형을 기억하면서도
본능은 눈앞에 겹쳐지는 어제 그 물체를 인지하고 있었으니 정말로 이것이 패닉 상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눈에 번개불 같은 게 번쩍하면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부소초양이 제 뺨을 세게 후려친 것 같았습니다. 임마 정신 차려! 아직 해도 안 졌는데 또 실수할 거야? 그렇게 전 한 3분을 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부소초 형님! 그래 임마 이제 알아보겠냐? 무슨 일이? 생각해보니 3초소 문을 열다가 부소초 형을 본 게 기억이 나면서 약간 흠칫해졌습니다. 괜찮아 임마 나라고. 눈가에 눈물이 젖어 있었다는 게 느껴지고 주위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투입된 지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저 뒤쪽으론 아직 붉은 빛이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 붉은 빛을 보면서 주위를 한번 쓱 훑어보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자 어느새인지 소추양과 소추양의 전령 그리고 몇몇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병장, 나 알아보겠어? 예, 소추양님. 소추양이 말을 걸어오더군요.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는 게 보였는데 아마 괜찮냐고 물어본 것이겠죠. 물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네 비명소리 듣고 달려왔다. 괜찮은 거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 상체를 일으키는 것도 힘이 들더군요. 아니, 그냥 몸 전체에 힘이란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추양님, 저 정말 괜찮은 겁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주위를 쭉 둘러보며 그렇게 물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도 기억하고요. 부소초장, 저는 투입만 개기다가 박병장은 그냥 데리고 들어갑시다. 저는 앞쪽 초소로 투입할 테니 일단 이 시간만 버텨봐요. 그리고 소추양이 옆을 향하자 저도 그 시선을 따라 옆을 바라봤습니다. 제 부사수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더군요. 그것을 보자 약간 웃음이 나오는 게 몸에 힘이 돌아온 듯 싶어 땅을 짚고 벌떡 일어나 보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추양님, 죄송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일단 전원 투입만 개기자고. 그러곤 수추양은 저를 지나쳐 앞쪽 초소로 이동했습니다. 뒤를 따라 다른 초소 근무자들도 지나가는데 그 표정들이 정말 걱정에 가득 찬 눈빛들을 하고 있더군요. 혹시 자기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엔 말이죠. 박병장. 예? 부소초양과 전령, 제 부사수를 남겨두고 사람들은 저만치 걸어 올라가고 있을 즈음 부소초양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병장이 어제 본 게 나랑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지금처럼 된 것이겠고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소추양은 제 어깨를 한번 툭 치곤 저를 지나쳐 3초수에 문을 확 제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흉부만 있는 마네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사수가 그 문을 쉽게 열지 못한 것이겠죠. 그곳에 그런 흉물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보초를 서지 않는 초소이면서 경계적으론 좀 취약한 곳이라 허수아비라도 세워두고자 마네킹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닳고 찢겨진 군복을 입히고 철모를 씌인 후 창가에 있는 받침대에다가 그 허수아비를 세우는데 그 옆엔 모형총도 하나 놓여져 있어 얼핏 보면 사람이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마네킹이라는 것을. 이것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참 많았죠. 솔직히 순찰로를 따라 저 흉물의 앞을 지나가고 있노라면 정말 한 번은 저쪽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일부러 그 초소 뒤로 돌아가곤 하죠. 일단 박 병장에겐 정말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어. 예? 정말이지. 그러곤 부소추양은 마네킹을 번쩍 들어올려 받침대에다가 놓곤 그럴듯하게 총을 쥐어주고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이야. 그러면서 부소추양은 철문을 벗어 바닥에 던지곤 깔고 앉으며 건방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담배를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무 중 담배는 영창감이죠. 그러나 부소추양이 피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나요?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곤 하고 정말 길게 내뿜었습니다. 한숨인지 담배숨인지 모를 정도로. 어제 나 순찰을 돌다가 5초에 들어가 잠깐 잠을 잤었어. 5초 말입니까? 부소추양은 고개만 끄덕여 보였습니다. 5초는 전날 제가 근무선 그 초소입니다. 난 말이야,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건 미친놈들이나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전 흠칫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젯밤으로 깨졌지 뭐냐. 그러곤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빙긋 웃는 것입니다. 부소추양님도 뭔가 보신 겁니까? 부소추양은 온몸 기운을 가시고 그대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말이야, 너희들 보급로에 배수로 작업 나갔었지? 예. 우천 대비 사단 지침이 내려온 터였습니다. 각 보급로 배수로 정비를 하라는 지시였죠. 때문에 매일 낮엔 끝없는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어젠 정말 나가기 싫더라고. 배수로 작업 말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어젠 왠지 이유도 없이 피곤했어. 그래서 좀 빠져보기로 했지. 이어지는 그의 말은 낮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타이밍에 우리가 삽과 곡괭이를 챙겨 배수로 작업을 나가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져보고자 순찰을 돌다 5초에 머물러 잠시 잠을 청했다는 것이죠.
거기까진 문제가 없었어. 정말 사소한, 진짜 사소한 건데. 부수추형은 담배를 중지와 집게 사이에 기어피던 자세에서 어느샌가 엄지와 집게로 잡아피는 자세로 바꾸고 있었는데, 그 손이 많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면서 가위에 눌렸어. 피곤한 탓도 있었겠지만 차가운 벽에 기대고 자니까 자세가 많이 불편했나 봐. 앉아있는 상태에서 눌린 거라 그런 건지 허리 쪽이 굉장히 아팠거든. 그래서 얼른 깨야지 하고 일어나니까, 그때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부소추형의 시선을 쫓았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저 녀석이 개미굴을 파헤치고 있더라고. 거기에 그의 전령이 있었는데 이미 그 녀석도 벌벌벌 떨고 있더군요. 5초 왼쪽 날개진지에 개미굴이 있는데 저 녀석이 거기서 나오는 개미들 허리를 자르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재수도 없다 싶어서 전투와 뒤꿈치로 개미굴을 다 치지게 버렸지. 그게 다야.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전 그 말이 사실일까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반사적으로 그런 대꾸가 나갔습니다. 그의 부소추형도 어이없다는 건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 공포가 또 엄습해 오더라고요. 몸통만 있는 괴물이 빙글빙글 도는 기억이 그때와 같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다들 한 번쯤은 개미를 그런 식으로 괴롭혀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가 어제 쓰러져 있던 곳으로 소추장이랑 달려가다가 5초사 안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몸통만 있는 놈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빙글빙글 돌면서 다가오는데 목은 그대로 있고 몸통만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고. 그거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나도 정신줄 났다. 부소추형은 거의 독백처럼 웅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본 게 저랑 본 것이랑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근데 소추형이 의외로 담이 센가 보더라. 나는 멍하니 서서 정말 심장이 먹기 직전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곳한테 달려가 개머리판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다른 애들도 기겁을 하고 물러나 있다가 말도 안 나오게 엉망이 됐었나 보더라고. 여기저기서 장전 소리가 들렸다는데 다른 애들도 그걸 보고 거의 미쳤는지 총을 쏘려는 자세를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 소초 인원 전부 완전 개판되기 직전이었지. 근데 어제 소추형이 겨우 사태를 해결한 모양이야. 그러다가 다시 그놈을 왔을 그땐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데, 그때 저는 저를 쳐다보던 소초원들의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귀신 이야기가 아닌 여럿이 동시에 목격한 공포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 표정들. 그것이 내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서야 할까 라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현실. 하지만 사람이 그래도 더 센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 그곳에서 근무를 섰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기도 했죠. 또 그곳은 초소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그냥 괴담 정도 말하는 식으로 기억되어지겠죠. 부소초양과의 그 대화 이후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쓰면서도 그때의 생각을 하니 온몸의 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부분은 저것보다 좀 더 세부적인 뒷이야기가 있는데 쓰면서 너무 지치네요. 좀 어설프게 결론 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표현의 한계를 느껴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 형체는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이야기가 사단까지 간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입소문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인 다른 부대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있던 12사단에선 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게 그 문제의 초소나 이 고가 초소에서 보면 왼편으로 이어진 철책선이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두광등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간쯤 이질적으로 생긴 색이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는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치가 37소초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그곳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빨간 빛은 십자가를 켜놓은 것이고요. 왜 전방 철책에 교회가 있을까요? 왜냐면 그곳 소초에서 자살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나 끝내 그 문제가 있는 건물을 철책 밖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 교회 건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폐쇄해버리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쪽 부분의 철책선을 재설치해서 아예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죠. 무당을 모셔다 굿도 하고 스님을 모셔다 연불도 했지만 그것들은 다 소용이 없었고 그나마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를 지어 올린 것이죠. 수류탄을 까서 사수를 죽이고 그 사수가 하반신만 날아간 상태로 살아 기어나오자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자살해버린 사건은 저희 사단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류탄이 터지면서 후풀어진 살점에 파리가 꼬여 윙윙 거리는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을 보면서 오버히트 쏠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은 TV에도 나와 군단장 이하 간부들이 줄줄이 옷 벗은 사건이라 더욱더 유명해졌죠. 한 번은 다채를 타고 대공오피를 들렸다가 그 소문이 자자한 37소초의 화장실을 갔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비록 우린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만 여기 인원들보단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텍스라고 하죠. 천장을 이루는 하얀 판넬을. 미리 들어뒀던 화장실 자살 사건을 눈으로 확인해보고자 그곳으로 들어가 봤는데 자변기가 놓여진 천정 한 부분이 깨진 듯 뻥 뚫려 있고 그 주위로 검붉은 붉은 피가 튀어 있더라고요. 그곳에 아는 아저씨가 있어 저런 거 쌀벌하게 왜 안 고치냐고 물었더니 저거 보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냥 놔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 저희가 주둔지로 철수하고 그 문제의 오초소가 어떻게 됐는진 잘 모릅니다. 그냥 내려오기 전에 교회를 세운다느니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네요. 전 내려와서 얼마 안 돼 제대로 했으니까요. 흔히 무월광이라고 하죠. 달이 없는 밤을. 그런 어두운 밤에 근무를 서서 시선을 돌리게 된 곳이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 소름이 올라오곤 할 겁니다.
전방이란 그런 곳입니다. 밤에 특히 여름밤 최전방에선 저런 공포와도 싸워 이겨야 하는 곳이죠. 혹시나 12사단으로 가시게 되면 41소초 5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주세요. 전설이 있다면 그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편은 군대 가기 전 정말로 믿고 싶지 않은 실화 한 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군대 실화는 제 이야기 중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또 봬요.